자, 드디어 현역가왕3의 이제 최종 결승전을 앞두고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0대 가수들이 과연 준결승 최종 순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아가서는 결승전에서 나온 그 사건의 전말이 이제는 공개를 코앞에 두고 있지 않나? 사건의 전말이 굉장히 많았죠. 빈예서 양이 결승 1차전에서 탈락하고 이수연, 김태현도 2차전에서 탈락한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애당초 이번 준결승전이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 이번 준결승전에 이 10대 아이들의 10대 가수들의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순위가 어떻게 나올지가 결승전에서 지금 엄청나게 소문이 돌고 있었던 최종 사건, 최종 탈락 사태를 예견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이수연 양 같은 경우는 차지현 씨에게 1등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자, 보면 차지현 씨가 MVP까지 받으면서 이 둥지 영상이 44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보면 옆에 있는 빈예서 양은 60만 회를 기록한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빈예서 양이 어찌 본다면 유튜브 조회수 기준으로는 차지현 씨가 아니라 빈예서 양이 MVP를 받았어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수연 양 역시 굉장히 높은 순위였지만 결국에는 최종 2위로 순위가 하락한 이유가 유튜브 조회수를 본다면 25만 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아무래도 현장에서 뭔가 좀 달랐나? 마스터들의 점수가 짰나 싶기도 하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차지현 씨에게 좀 더 표를 줬다라는 거죠. 자, 차지현 씨가 뭐 지금 조회수를 조작을 했네, 뭐 팬덤의 화력에 집중됐네 이런 말을 하기에는 차지현 씨의 팬덤이 현역가왕3를 진작부터 봤다면 차지현 씨의 유튜브 무대 조회수는 다 높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둥지 MVP를 받은 영상의 조회수가 44만 회인 걸 보면 확실히 대중들도 이번 무대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던 게 아닌가. 근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빈예서 양이 3위 정도에 그쳤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빈예서 양을 응원하지 않고 이게 김태현 양이 됐건 이수연 양이 됐건 만약 정말 좋은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했다면 분명히 이 마스터단의 점수도 좀 더 높았어야 되는 게 아닐까? 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빈예서 양이 지금 3위를 차지했지만 유튜브 조회수는 1등을 차지한 차지현 씨와 이수연 양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은 60만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조회수는요, 사실상 1등이라 볼 수 있고 이 조회수가 어찌 본다면 차지현, 이수연 두 사람의 조회수를 다 합한 정도에 육박한다. 자, 그러니 빈예서 양이 결승전에서 탈락했다라는 얘기가 이게 뭔가 논란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수연 양 같은 경우는 사실 요번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준결승전 1위로 결승 진출을 한다. 준결승전에서 이수연 양이 1위를 차지하며 결승 진출한다라는 얘기가 많았고 김태현 양은 지금 탑10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사실 다음 무대 점수에 따라서 10위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김태현 양도 결국에는 탑10에 진출을 했다. 탑10 안에 포함돼서 결승 진출을 했다. 그리고 빈예서 양 같은 경우는 탑5 안에 들어서 결승 진출을 했다. 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왔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영상 끝내도 됩니다. 10대 가수도 다 결승 진출했네. 야, 그럼 이제 생방송 문자 투표로 나누면 뭐 이거 따놓은 당상이겠구나. 왜일까요? 이 세 가수의 7주차 대국민 투표만 봐도 이수연 양이 2위, 빈예서 양이 3위, 김태현 양이 5위입니다. 탑5 안에 10대 가수가 다 들어갔고 심지어 탑3에 2명이 10대 가수다. 이게 최종 탑7 순위라면 당연히 많은 분들이 안심을 하실 겁니다. 왜? 대국민 투표가 결국에는 생방송 투표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생방송 투표가 더
많은 지분과 많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죠? 지금 이 김태현, 빈예서 이런 어린 친구들이 결국 결승전에서 탈락하거나 탑10 순위 바깥으로 밀려난 채 지금 생방송 무대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미 2월 10일 날 이 생방송을 제외한 결승 녹화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 벌써 그로부터 열흘이 훌쩍 지난 시점이지 않습니까? 따지고 본다면 이미 마스터단의 점수 기준으로 탑10 순위가 이미 결정났다. 이것은 최종 탑7 순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칠 거다. 이걸 뒤집으려면 생방송 문자 투표밖에 답이 없다. 하지만 그 생방송 문자 투표조차 마스터단의 점수가 압도적으로 많이 받았을 경우 상대적으로 못 받은 가수들은 탑7 안에 들어가기에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준결승전을 왜 우리가 열심히 봐야 하냐면 솔지, 강혜연, 홍자, 차지연 이런 가수들의 모습이 예고편에 스치듯 지나가며 파바박 잡힌 걸 볼 수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다들 인상을 쓰고 있고 오열하고 있거나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엄청난 점수와 순위의 대반전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제 예상이 맞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탑5 안에 들어가 있는 차지연, 이수연, 빈예서, 구수경, 강혜연 이 5명 중에 최소 2명 이상이 순위 밖으로 밀려나며 8위에 있는 김태현 양이 이 순위를 더 끌어올려 탑7 안에 들어가고 빈예서 양이 탑5 안에 이수연 양이 1등으로 진출한다라는 이 방청 증언이 맞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이 세 친구가 탑10 중에 7, 8, 9위로 진출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사실 결승전에서 다시 처음부터 무대를 하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마스터단의 픽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수연이 2등, 빈예서가 3등, 김태현이 8등인데 만약 이들이 7, 8, 9위로 순위가 밀려나서 이수연이 7위, 빈예서가 8위, 김태현이 9위 또는 10위 이렇게 밀려나서 탑10 진출을 한다면 이건 정말 논란거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 심지어 이 10대 가수 3명 중에 1명이 셋 중에 1명이 방출 후보가 돼서 추가 합격으로 진출을 한다? 이것도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겁니다. 엄청난 비판을 받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순위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김태현 양이 조금 위태롭긴 하지만 그래도 8등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8등만 차지하고 있어도 결승 진출 바로 직행입니다. 그런데 김태현 양이 만약에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거나 빈예서, 이수연 두 친구 중에 한 명이 갑자기 탑10 밖으로 밀려나는 그러니까 지금 따지고 본다면 그 자리에 소유미, 홍자 이 두 사람밖에 없는데 솔지까지 포함하여 10, 11, 12 이 순위권 밖으로 빈예서, 이수연, 김태현 셋 중에 한 명이 밀려나서 추가 합격을 한다면 이건 이거대로 엄청난 논란에 휩싸일 겁니다. 왜일까요? 빈예서 60만, 이수연 25만, 김태현 양은 또 조회수가 적을까요? 김태현 양의 동반자 노래 무대도 구수경 씨의 14만 회보다 높은 17만 회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강혜연 씨의 12만 회보다 높고요. 홍지윤, 솔지 12만, 15만 회 조회수보다 높습니다. 금잔디 씨보다도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 순서대로 나열하면 1위 빈예서, 2위 차지연, 3위 이수연, 4위 김태현 이 4명의 가수가 지금 이번 준결승 1라운드 순위라는 겁니다.
탑4 순위가 그렇다니까요. 유튜브 조회수 기준으로 차지연, 빈예서, 이수연, 김태현. 근데 여기에서 10대 가수 3명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방출 후보가 된다? 이거 논란거리가 클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현역가왕의 시청자 게시판에 가보면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짜고 치는 판, 역대급으로 시끄러운 방송이다. 현역가왕이 아무리 본질이 변했다고 하지만 차지연은 트롯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 지금부터 현재까지, 처음부터 현재까지 오로지 뮤지컬을 불렀고 심지어 천기가왕전 때도 본인이 꺾기가 없는 파트를 선점했고 나머지 파트를 다른 참가자들이 나눠서 부르게 되었다. 지금의 현역가왕은 본선만도 못하다. 예측이 뻔하고 방송임에도 볼거리가 없으며 논란만 계속되고 있고 녹화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인 이슈거리들을 여과없이 보여줘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어떤 트롯 오디션을 봐도 이번처럼 이렇게 시끄러울 수가 없다. 비판이 많습니다. 제작진과 마스터단에 대한 불만이 높은 걸 볼 수 있죠. 심지어 서주경 마스터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심사위원 자리에 앉다 보니 자기보다 인지도가 높고 인기 높은 가수를 심사한다. 막말 심사를 한다. 금잔디 가수에게 점수를 주지 말던가 하지 심사평은 악평을 해놓고 판정은 금잔디가 잘했다고 손을 들어주는 건 무슨 경우냐? 앞뒤가 맞지 않다. 경연자에 대한 공감, 배려가 없다. 악담을 후배를 위한 쓴소리로 포장시키고 있다. 마스터단에 대한 공정성,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고요. 특정 마스터단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높습니다. 급기야 이수연 양의 간대요 글쎄 심사평의 경우 과유불급이라는 심사평을 하던데 편곡은 작곡가가 한 건 아니냐. 이수연은 초고음으로 편곡한 노래에 맞게 불렀을 뿐이다. 이 노래를 과유불급이라 평가한다면 그렇게 편곡한 작곡가와 이를 허락한 제작진에게 호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높은 고음으로 편곡한 노래를 음이탈 실수 하나 없이 완벽하게 부른 건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든다. 이런 반박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현역가왕에 대한 제작진과 마스터단에 대한 불만이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자씨가 꼴등에서 갑자기 탑10도 아닌 탑7 안에 순위에 올라가 만약 결승 진출을 하게 된다면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합니다. 어마어마한 불만이 나올 거고요. 지금 대국민 투표에서도 유튜브 조회수에서도 항상 차지연 씨에 대한 호평이 없었던 만큼 이번에 있었던 무대의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선 차지연 씨에 대한 마스터들의 큰 극찬 평가는 결승전까지 이어질 경우 엄청난 반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불어 빈예서, 이수연, 김태현과 같은 우승 후보에 필적하는 10대 가수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솔지가 막강한 실력자이고 강혜연 씨가 대국민 투표 순위가 그렇게 높았는데 지금 7주차에 오니까 강혜연 씨는 탑4로 밀려났고 솔지 씨는 탑7 안에 겨우 안착해 있는 정도입니다. 대국민 투표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건 홍지윤 씨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이수연, 빈예서, 김태현 10대 가수들이 이미 전부 다 압도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준결승 2라운드 그리고 나아가선 이들에 대한 최종 결과 발표. 이수연 양이 자신의 고음과 처절한 감성을 자랑할 수 있는 노래를 목청 놓아 부르고요. 이 빈예서 양 역시 꺾기뿐만이 아닌 고음에서도 막강하고 한 맺힌 노래를 들려주겠다. 이 노래다운 선곡을 보여줍니다. 김태현 양은 국악 트롯을 부르고요. 노래 선곡에 대한 어떤 결과는 사실 마스터단에게 달려있는 것이 이번 준결승 최종 결과가 사실 마지막이라고 봐야만 하는데 굉장히 차별화가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기존부터 공정성 논란이 있어 왔었던 미스트롯4 같은 경우는 준결승부터 문자 투표를 합니다. 전 이거야말로 신뢰도를 상승시키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극찬하고 싶거든요. 준결승부터 문자 투표를 받는다니까요. 근데 결승전까지 마스터단 점수로 순위를 줄 세우게 하는 현역가왕 3는
이거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비교가 된다라는 거죠. 정말 한간에 떠도는 소문대로 탑10 중에서 8, 9, 10위의 10대 가수들이 다 나열돼 있다고 한다면 이들이 아무리 문자 투표를 많이 받아도 1등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문자 투표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받지 않는 한 아마 1등 하기 힘들 거예요. 결국에는 10대 가수들을 1등 만들 생각이 없다라는 제작진의 행태로 보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현역 가수, 성인 가수들을 1등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제작진의 흐름으로 흘러가거나 비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 이수연 양이 굉장히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왔는데 준결승전부터 혹평을 듣더니 결승전에 가서도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김태현 양과 빈예세 양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건들에 대한 논란, 의혹들은 사실로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번 준결승 라운드에서의 최종 순위가 결승전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간접적인 영향, 생방송 문자 투표의 영향을 저는 충분히 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준결승 라운드 최종 순위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수연 양이 1등, 빈예세 양이 5등, 김태현 양이 탑7 안에 들어간다라는 소문과 증언이 맞을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높은 점수 또는 그것보다 더 낮은 순위를 기록하여 제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상태로 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될지, 시청률에 굉장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제작진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섣부르게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시청자분들과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 그리고 각 가수의 팬덤분들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봐야 한다. 왜 그래야 하는지 제가 실질적인 근거들을 조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엄청난 점수 차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위에 꼴등을 하고 있는 홍자 씨가 과연 탑10 안에 진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1라운드 총점 260점의 3배인 780점에 20점을 더하여 무려 800점입니다. 야, 이게 어느 정도냐면 1라운드에서 1등이 만점 230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2라운드의 배점이 800점 만점입니다. 800점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1등 230점 받은 사람이 만약에 한 700점을 받았는데 이 1라운드 때 한 130점 받은 사람이 700 후반대를 받으면 둘이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어떻죠? 꼴등과 1등의 자리를 뒤바꿀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번 2라운드 뒤집기 한판 무대다. 4배 가까이 배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 보니까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맞습니다. 아, 이 제작진들이 또 뭔가 꼼수가 나오겠구나. 자,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미스트롯4가 요번 10회차 시청률이 하락했어요. 현역가왕하고 똑같은 거죠. 현역가왕 같은 경우도 저번 설날 기점으로 방송이 됐지만 시청률이 떨어졌는데 미스트롯4 역시 설날 연휴가 끝난 이 목요일날 방송을 했음에도 14.7%, 1.1%는 안 되네. 한 0.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재밌는 부분이죠. 시청률이 현역가왕과 이 미스트롯4가 설 연휴 때문에 전부 다 하락을 했구나. 현역가왕은 11.8%에서 10.5%, 1.3% 정도 하락했으니까 두 시청률을 비교해 놓고 본다면 떨어진 수준이 비슷하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현역가왕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뒤집기 한판 무대에서 엄청난 반전이 나와야 할 겁니다. 신동엽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위를 차지한 차지연, 11위를 차지한 솔지, 안정권일 수밖에 없는 6위 홍지윤, 다 굉장히 뒤집기 한판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순위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안 더했는데 이게 완전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현역들은 가장 자신 있는 필살기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결승 직행 9명의 최종 명단이 24일 방송에서 공개가 되는 거죠. 이 신동엽 씨가 준결승 2라운드 속에 과거의 굴욕사를 방출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제작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2라운드가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다. 모든 걸 뒤바꿀 것이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1위부터 12위까지 형성된 순위가 아무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뒤집기 한 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관객평가단의 점수도 있겠지만 마스터단의 점수가 압도적으로 배점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터들이 1라운드 때 순위 이렇게 정해두고 2라 국악 트롯에서 신나는, 원래 홍지훈의 어떤 신남, 흥이 담겨있는 무대를, 퍼포먼스를 펼치는 게 보여지고요. 필살 무대니까 국악 트롯 형태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땐 이 배가 있는 걸 보니까 배 띄어라 무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예고편 소리 켜서 보신 분들은 가수들이 무슨 노래 부르는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자기하고 잘 어울리는 무대를 선보이는 거죠. 강혜연 씨도 굉장히 발랄한 모습으로 무대를 펼친다라는 거,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을 보여줍니다. 솔지 씨는 다시 자기가 잘 부르던 약간 발라드 트롯 형태의 노래를 부르고, 이수연 양 역시 자신이 가장 잘하는 옛날 아버지라고 외쳤던 그 처절한 어떤 감성을 담은 무대를 보여주고요. 하나 아쉬운 건 홍자 씨입니다. 이 홍자 씨 같은 경우가 또 똑같은 곰탕 보이스 노래 무대를 보여줄 것 같아서, 물론 홍자 씨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매일 똑같은 형태와 스타일의 노래만 부른다라는 것도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대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 두 명의 탈락자 중에 유력한 후보자가 홍자 씨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홍자 씨는 탈락을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자 씨가 탑10 안에 들어가서 결승 진출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비일비재했거든요. 아시다시피 결승전 방청 녹화 참여 홍보를 한다던가, SNS에 공개를 한다던가, 방청을 다녀오신 분들의 증언이 있다라던가 등등 보면 결국 홍자 씨는 마스터들이 또 부활을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빅예서양, 그리고 차지연, 요런 가수들 탑10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낮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 금잔디, 김주희, 소유미, 세 사람의 탈락설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세 명의 이 탈락 후보자에 금잔디, 소유미, 김주희, 세 사람이 들어간다라는 건 거의 정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잔디 씨도 위험해진 이유가 요번 서주경 씨와의 논란이 너무 커졌긴 한데, 그래도 심사 논란이 있고 나서 촬영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촬영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회차인 9회차 방송 때 이미 금잔디 씨와 이 서주경 마스터의 심사평 방송은 이미 녹화가 끝났고, 결승전 녹화를 준비할 때예요. 준결승 녹화가 끝나고 방송이 되고 있던 당시에 이미 결승 녹화도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논란거리의 어떤 여론이 사실상 결국에는 생방송 문자 투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겁니다. 금잔디 씨 팬분들이 많다 하더라도 시청자분들보다 많지 않잖아요. 금잔디 씨를 응원하려던 분들도 이번 사태를 보고 전부 다 투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좀 아쉽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탑10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탑7까지 들어가느냐, 또 그 안에 탑3가 되느냐, 또 최종 가왕이 되느냐가
가장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이 정말 이 팬덤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도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 시점에 이른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시청자로서 팬으로서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문제점과 상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빈예서양 스스로도 승리에 대해 확신하는 모습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빈예서양의 이번 국민 트롯 대첩 비 내리는 영동교가 야, 빈예서가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네 라고 받아들인 일반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았단 얘기예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하여 이 빈예서는 탈락해야 한다. 들어보니까 결승전에서 떨어졌다던데 뭐 진작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준결승도? 계속하여 비판이 거센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역가왕 시청자 게시판을 보면요. 이런 말이 끊임없습니다. 빈예서는 최고 중 한 명이니까 비판하는 인간들 사과해야 된다. 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있지만 보세요. 그런 응원 메시지에 달린 이 게시판의 게시물들 반응을 보면 보이시죠? 아이고 한심하다 뭐 별의별 얘기 울음으로 인정받는 거 아니냐? 노래를 제대로 부르는 건 맞냐? 극성이다.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팬덤과 팬덤 간의 어떤 충돌이 아니라 이 빈예서양을 비판하는 사람들과 응원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양립하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현역가왕은